네, 제가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 모시고 제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뭐 여러분 뭐 여러 법조인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인터뷰를 땄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관련해 갖고 뭐 정치인들은 뭐 내란에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보 측의 변호사분들도 확실하게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보수 성향의 뭐 인사들이나 보수 변호사분들이면 이번 사안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엇갈린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내란. 예. 원래 이게 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법률적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란죄에서 제일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 과연 그 국무회의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있었느냐.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밟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쟁점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쟁점은 비상계엄의 범위, 그러니까 그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이고 어떤 내용까지 비상계엄에 의해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걸 갖고 얘기를 하면 내란죄가 우리가 성립되는 첫 번째 이유가 비상계엄이 위헌성 또 불법성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느냐. 제가 기억하기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탄핵이 논의가 되고 탄핵 소출이 의결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었나요? 검찰이었나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국무위원 한두 명의 그 진술이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계속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서하지 않았다. 또 그 행정안전부에 이 기록을 하는 그 기록관 이름이 뭐예요? 그 직책을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이것은 형식적인 이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형식 요건이 효력 요건인 경우가 있고 형식 요건은 사실 확인을 하는 요건일 때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죄송합니다. 총총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개최된 국무회의 의사록이 없으면 국무회의 개최된 사실이 효력이 없는 것이냐. 또 거기에 부서하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겨뤘던 것이 효력이 없는 것이냐. 즉 부서가 없으면 효력 요건이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과연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될 국무회의 그 멤버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부 반대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는 심의를 하는 것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니까요. 심의가 뭐 내려져 가지고 끝났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 요건을 효력 요건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진짜로 외국에서 누군가 어떤 적국에서 이렇게 침략 행위가 있었어요. 침략 행위가 있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에 국무위원들 모일 수 있는 사람 정적수 모이고 거기서 구두로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럼 이거 역시 부서하지 않았어요. 긴급 상황. 그렇죠. 네. 회의록 작성 안 됐어요. 이걸로 과연 비상계엄이 불법한 비상계엄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말했던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기 위한 공적인 이 서면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내가 소유권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자고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또 있어요. 예. 네, 어떤 거냐 하면 원천적으로 무효인 부동산 등기 그것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어떤 내용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진짜 소유자는 우리 양 대표님이 진짜 소유자야. 그런데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그 등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공시적인 효력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걸 막 보여주는 효력은 있지만 그게 소유권 이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원천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공시에 대한 효력만 있는 것이지 권리관계 그 자체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도 그렇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과연 무효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무효가 아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는 적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포고령을 내리는 것은 이건 위헌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를 또 따져야 돼요.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갑자기 물론 이제 애국 충절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그 앞에 결집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집된 사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외곽의 경비를 경찰에게 맡기고 그 내부적으로는 뭐 군을 투입해서 그런 경비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처음에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사실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주요한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고 그 체포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체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비상계엄의 그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으로 하지 못하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는 비상계엄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아직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안 밝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나온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1심 판결이 나도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게 대통령의 파면을 얘기하는 탄핵 재판이라고 하면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못 믿겠다고 한 거는 뭐가 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법제도를 믿고 우리 사법제도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세력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수미일관하다,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건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검찰의 공소장 얘기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재단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내로남불격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내란죄가 적용된다 안 된다 한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첫 번째 비상계엄령이 위법하게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사안의 중대성, 그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을 제3자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하고 이게 동등한 수준에서 판단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재판 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선동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대신 그 사람은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그래서 심지어 본인들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재판에 가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특검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 어렵게 모신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한번 제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도록 하겠습니다.